자, 우리 뒤쪽에 이제 구단원 접속사와 절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접속사라는 건 어떤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문장과 그리고 이 문장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소위 말하는 이 접속사라는 게 하는 겁니다. 접속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나열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 그럼 두 번째는 상관 접속사라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봤었던 그 접속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라는 거. 전부 한자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등위 접속사라는 건 만약에 한자어를 좀 하시면은 서로의 대등한 어떤 그것들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일종의 연결을 하는데, 이 연결의 과정 중에 이 A와 B가 각각 단어일 수도 있고, 또는 단어보다 큰 구일 수도 있고, 문장과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 등위 접속사 and나 or이나 but, 그리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s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요 went to the market,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bought some fresh fruit, 신선한 과일을 좀 샀습니다. 사실은 여기 앞에는 여기가 we라는 주어가 겹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죠. 자, 이거는 동등한, 대등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렇게 이러한 and나 or나 이런 것 뒤에 들어간 이런 단어, 바로 여기가 이제 병렬 관계를 우리가 물어보는 단어가, 문장이 많이 나오죠. 여기는 과거형 동사와 뒤에도 과거형 동사가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자, 두 번째는 would you like to have cream soup or vegetable soup이라는 거. 보다시피 크림 수프라는 A와 vegetable soup이라는 B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역시 병렬인데,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은 지금 같은 종류의 명사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도 이 사이에 would you like to have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겹치는 단어를 생략하고 남은 부분이 보시다시피 같은 종류의 대등한 명사와 명사, 그것도 이제 앞에가 숲이면 뒤에도 숲이 들어간 이런 형태로 대등한 어떤 연결을 하는 역할, 이걸 등위 접속사 하는 역할이랍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영어 문장과 A라는 이 문장과 그 다음에 전혀 다른 B라는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연결할 때 여기는 왜 앞에는 생략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뭐 head라는 형태로 과거형 긍정적인 형태의 이제 과거형 쓰였다면, 뒤에는 didn't get이라는 부정이기 때문에 이 she를 그냥 생략하고 문장을 쓰기에는 앞뒤 구조가 좀 맞지 않죠.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 않고 그냥 두 개의 문장을 오롯이 이렇게 연결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 사실은 그래서라는 거. 자, 소음이 심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없었다. 라는 이런 내용. 문장과 문장을 대등한 형태로 연결한다. 라는 거.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제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있죠. 명령문.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 보다시피 and라는 것과 or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는 전부 follow 이때 follow만 해야겠네요. 이렇게 뭐뭐 해라, 따라라 라는 이런 명령어가 들어가 있죠. 당신의 heart, 심장이 말하는 걸 따르세요. and는 그러면 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반면 이 자리에 and가 아니고 만약에 이 뒤에 or가 쓰인다면, or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로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자, 밑에는 우리가 굳이 따지면 명령문 아니지만 You had better 문만하게 더 낫다라는 형태 문장. 자, 지금 잠자는 게 낫다. Or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feel worse. 너는 더 안 좋아짐을 느끼게 될 거다라는 형태로 문장이 사용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등위 접속사에 대한 내용이고, 상관 접속사라는 건 보다시피, 자, 우리 책에 나와 있죠. 등위 접속사에 해당되는 and 또는 뭐 but 또는 뭐 여기도 or 등등이 쓰이죠. 이러한 등위 접속사가 다른 단어와 항상 짝을 이루는 겁니다. A 같은 것은 both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both A and B라는 형태로 문장이 연결되죠. 그럼 이걸 우리가 상관 접속사로 합니다. 자, A와 B 둘 다 라는 말로 쓰인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이것은 not과 함께 사용되어서, 자, not과 함께 사용되어서 not A but B가 되겠죠. 참고로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A와 B는 각각 보다시피는 병렬 관계입니다. 병렬 구조를 갖고 있죠. 같은 종류의 여기에 to 부정사, 뒤에 to 부정사,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한 거는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다 뭐기 때문에, 그렇죠,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병렬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도 not only, 이거는 이렇게 씁시다. but also라는 말 사이에 A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B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 A와 B는 각각 보시다시피 뭡니까? 형용사죠.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하는 이 PP도 엄밀히 따지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녀는 예쁠 뿐만 아니라 또한 재능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as well as라는 말로 바꾸면 이 B에 해당됐던 게 앞으로 갑니다. 아니, 이게 굳이 바뀌어야 될 뭐는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잠시만요. 뒤쪽에 혹시 수의 일치에 대해서 따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오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이는 이 모든 말들이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고 가정합시다. 주어로. 자, 예를 들면은, 자, both and를 이용한다. both A and B는 A, B 둘 다. 그러면 얘가 쓰인다면 이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A, B 둘 다 항상 복수 동사를 뒤에 동사로 취하겠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당된 거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라 B라는 의미로 쓰는 게 만약에 문장의 주어라면 그 뒤에는 들어가는 동사는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이 B의 일치를 시키겠죠. 그죠? 왜냐면 A가 아니고 B이기 때문에 B의 일치를 시킵니다. B가 만약에 he라면 is가 될 거고 we라면 are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되냐면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문장. also는 생략도 가능하죠. B라는 문장은 뜻은 뭡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그럼 사실은 둘 다를 다루지만 놀랍게도 이 뒤에도 B의 일치를 시킵니다. 동사를. 이게 이제 주어로 쓸 때. 근데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뭡니까? as well as죠. 그리고 선생님이 꼭 여기를 B라고 놓고 이걸 A라고 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주어라고 가정하면 이 지금 동사는요, 놀랍게도 앞에 있는 B의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동사가. 예를 들면 뭐 앞에 있는 그 A, B에 해당되는 부분이 I고 A에 해당되면 we면 그 뒤에 동사는 am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 A와 B가 순서가 바뀌는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부족한 옆에다 더 맞아 쓸게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either A or B입니다. A 또는 B라는 형태로 문장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B의 일치. B에 맞춘다는 얘기죠. 동사를. 그 다음에 either의 사총격인 neith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neither. 핵심 이때도 A와 B가 들어가는데 either일 때는 or를 썼겠지만 neither는 부정이기 때문에 n을 써서 no라고 씁니다. 뜻은 뭐예요? A도 B도 아니다. A도 이렇게 쓰이지만 여전히 만약에 뒤에 동사를 쓰려면 일단 동사는 무조건 둘도 아니더라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고 역시 이것도 B의 일치를 시킵니다. 동사는. 이렇다 보니 이 상관 접속사를 우리가 볼 때 항상 무엇을 자 동사와의 수의 일치 요거에 굉장히 시험이 많이들 나오는 거 이거 잘 명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이거를 꼭 적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여기는 그냥 상관 접속사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요거를 더 중요시 해야 되겠죠. 자 잠깐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종속 접속사는 종속이란 말은 자 접속사니까 두 문장을 일종의 연결해주는 역할인 것은 맞는데 종속이란 말이니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 한 문장이 나머지 문장에 부분이 되는 겁니다. 부분.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은 그 나머지 문장에 뭐 주어이거나 아니면 뭐 목적어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보어 등의 이러한 어떠한 부분의 기능으로서 두 A랑 B라는 문장 중에 하나가 나머지 문장의 이러한 부분으로서 종속된다. 라고 우리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입니다. 여러 가지 종속 접속사가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주로 자 that을 이용하죠. that 굉장히 많이 갔죠. 이거는 우리가 that이라는 그 단어 뒤에는 보다시피 명사로에 해당되는 명사절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나머지 부분이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전체로 봤을 땐 이게 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명사란 것은 뭐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등등등 너무 주저주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when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데 자, 이 when이 이용한 이 나머지 문장은 이 부분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결국 한 문장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시다시피 이 if라는 접속사가 쓰이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이 접속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속절이거든요. 이것도 종속되는 절인데 이때는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보어의 그런 명사의 역할보다는 바로 그렇죠. 조건을 나타내는 역시 이것도 부사로 사용이 되죠. 부사절로 그렇게 해서 문장이 연결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 있는 이 문장이 종속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많이 썼죠? 여기도 역시 얘가 주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 그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종속 접속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또 그 다음 단어는 그 종속 접속사 중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 중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또 그렇게 부사절 이끄는 종속절 두 번째.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 공부를 쭉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명사절을 이끄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한 게 바로 이 대시죠.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that.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장이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문장에서 주어나 또는 목적어 그리고 또는 보어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문장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주어로 쓸 때는 주절, 목적으로 쓰는 목적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형태로 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쓰는 대시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 하면 제일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과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구별을 하도록 시킵니다. 관계대명사. 이거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다? 그렇죠. 이제 많이 해서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이 뒤에 쓰이는 문장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가 생략돼서 주격이나 동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돼서 목적격 등등등 이렇게 뭔가 문장이 불완전한 형태를 띱니다. 그죠? 반면에 접속사라고 우리가 칭하는 단어는 그 뒤에가 완전한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명사로 쓰이는 문장을 통째로 그냥 연결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선생님 관계대명사 앞에 이 선행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접속사도 어떤 경우는 이 앞에가 명사가 쓰이는 경우가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를 안 한 거지. 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뭐 없냐? 아니, 그건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 정도.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은 그것이 뭡니까? 갑자기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주어라 그러죠. 그러면 진주어는 이 여기에서 that이라는 접속사가 연결하는 나머지 전체 부분을 말해요. 그죠? 자, 뭐 아유 굉장히 길어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길게. 자,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아래 있는 문장을 진주어라고 하죠. 그럼 이것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주절이 됩니다. 사실은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는지 볼까요? The team이라는 주어, isn't playing이라는 동사. 근데 우리가 playing은 동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 뭐 다른 게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운동하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문장 형태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긴 걸 영어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얘를 대신해서 무엇으로? it로 바꿨다. 뭐 그 내용을 해주고 싶은 거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어가 아니고 주어일 때는 할 수 없지만 목적으로 쓰일 때는 이 that을 생략하게 되죠.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죠. 너는 믿나요? 라고 동사입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믿는지 해당되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어 여기서는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기 때문에 두 문장을 연결해준 접속사. 이것은 뭐 목적절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목적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이는 경우, 뭐 이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어는 이제 이렇게 그 문장 연결된 뒤에 문장이 앞에 있는 surprise thing, 바로 이게 주어죠. 얘랑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겠죠. 그럴 때 보어가 되는 거, 단지 그때 연결을 접속사 that으로 한다. 자, 근데 문제는 동격입니다. 왜 동격이냐? 동격은 우리가 보다시피 접속사 앞에 꼭 무엇과 닮아있는 이 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사가.
자, 이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선행사가 아닙니다.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이 뒤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팀은 이라는 주어, 졌다, 그 경기를 목적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더 뉴스가 주어, 그리고 실망시켰다라는 게 동사. 그러면 여기 that부터 뒤에 있는 게임에서 졌다란 문장까지를 보십시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접속사냐 아니냐를 구별할 땐 여기 부분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뭐야, 완전한 형태죠. 완전한 문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 될 수 없어요. 자, 이때는 이 더 뉴스라는 내용과 우리가 팀에서 졌다라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전체가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동격의 대시라 그렇습니다. 얘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뭐야, 관계대명사랑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겠죠? 제일 그래 보이죠? 항상 그래서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뒤가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접속사의 역할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초장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을 앞에 걸로 우리가 나누는 거 조금 무리하다. 그 뒤에 오는 게 불완전하냐 완전하냐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 잘 알고, 자, 그 다음에 쭉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if나 whether라는 단어,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는 이 접속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명사를 이끌기 때문에 뭐 이 명사랑 아까 말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로 쓰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몇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약간 예외 상황. 예외 상황이라면 좀 뭐하지만 우리가 보통 if하고 whether는 같은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if 쓰는 자리에 whether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여기처럼 whether the green tea reduces the risk of cancer. 사실은 이게 whether라는 접속사가 문장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has까지를 연결해서 이게 문장 전체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주절이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주어로서 이 접속사 whether를 이용하여 문장을 썼습니다. 내용 보면 해석은, 자, 우리가 녹차가 암의 위험을 줄여주는지 아닌지는 has not been proven, 아직은 proven,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if를 우리가 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딱 쓰면 이때는 if가 틀립니다. 아니, 왜요? if를 쓸 수 없는 몇 가지 조건 중에 문장 맨 앞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그런 절에는 쓰지 않습니다. 뭐를요? if를. 이때 if는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경우, 알죠? 만약이란 말로 쓴 if는 우리가 상관없지만,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우리가 if를 whether 자리에 쓸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한 선생님이 했던 내용, if하고 whether는 무조건 다 바꿨을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다. 또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쓰이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다음 거 볼까요? 우리가 영어에서 whether 하고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로 맨 뒤에 or not을 쓰는 경우, 또는 이 or not 생략하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if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태인데 이 whether라는 단어 바로 뒤에 or not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if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if는 바로 뒤에 or not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or not이 여기에 바로 붙느냐, 뒤쪽에 붙느냐, 중간에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여기처럼 이렇게 쓰이는 whether를 쓰는 경우 이때는 if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 글에서는 bo로 쓰이는 if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 구조상 얘기를 한 거고,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보호 역할이란 게 뭡니까? 보호 역할. 문장의 주어인 the problem과 이 whether부터 뒤에 나머지 있는 이 전체가 같은 내용이죠. 그 문제라는 게 뭐냐면 바로 뭐다? 내가 그녀에게 그 뉴스를 말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다 라고 이렇게 쓸 때는 if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whether 뒤에 or not이 멀리 붙은 것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의 경우는 바로 붙은 경우는 if를 쓸 수가 없다 라는 이러한 경우도 if를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다음 같은 문장 that depends on 그것은 무엇 무엇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 전치사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에. 자, 그런 다음에 whether 뭐 뒤에 문장 뭘까? she 뭘까? finishes it 그것을 끝마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 뒤에 우리가 사용되는 whether는 쓸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전치사 뒤에 뭐뭐인지 아니란 말 쓸 때 if를 문장에 쓰면 이것도 역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가 크게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경우는 맨 먼저 문장 맨 앞에 사용되는 경우, 그죠? 이게 1번이겠죠? 그 다음 2번은 보시다시피 or not이 바로 붙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서는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마지막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는 if라는 단어가 설령 whether하고 같은 뜻으로 쓰더라도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여기 있는 1번부터 4번까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how나 who나 이런 것들, where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문사죠. 이 의문사가 다른 문장과 연결될 때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봤을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접 화법이라는 걸 했을 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연결할 때는 if나 whether라는 반드시 두 개의 문장 연결할 때는 접속사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문문인 경우는 다음 같은 문장 이쪽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How can I fix this virus란 말은 직접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과 Please tell me라는 두 개의 문장을 결합을 하려고 봤더니 연결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두 문제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 접속사 역할을 바로 이 의문사인 how가 하는 겁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바뀔 때 그 뒤에 오는 문장의 구성은 반드시 뭐처럼 평서문. 평서문이란 것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아래 것과 굉장히 다르죠, 형태가. 자, 이렇게 쓰이는 우리가 문장, 이걸 뭐라 부른다?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쓰죠. 아까는 직접 의문문이었고 이거를 다른 문장과 연결했을 때 쓰이는 형태,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 항상 이런 형태로 쓰죠.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 자, 이거죠. 테리는 couldn't remember, 기억할 수가 없었다. 누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자, 여기 부분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른 문장 뒤에 들어가는 간접 의문문이죠. 이거를 직접 의문으로 바꿔볼까요? 바꿔도 Who called her last night? 하고 이렇게 돼요. 바꿔도, 직접 바꿔도. 이유는 왜냐면 우리가 의문사가 뭐인 경우, 문장의 주어인 경우는
그 뒤에 문장의 구조가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설령 간접음을 만들어도 똑같아요. 그 문장의 어떤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제일 많이 썼던 거겠죠? 자, do you think라는 문장과 이것도 간접음을 만들려고 두 번째는 어디에 자 주어 그들은 베이컨 할 거냐 두 개 문장을 만들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do you think란 말 뒤에 간접음문으로 일단 의문사 where 그 다음에 주어 they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동사 이때는 do하고 go인데 시제가 같죠? 현재 시제죠? 그래서 go for vacation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져야 돼 맞는데 이런 경우에 이 where는 미안하지만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로. 이유는 왜요? 바로 이 think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think 말고 5개.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죠? believe, think, guess, suppose 하나 더 imagine도 있습니다. 이런 5개의 단어가 우리가 간접 의문을 만들 때 앞에 문장에 사용이 되면 이 의문사는 반드시 앞으로 이동한다 라는 부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하고 정리 잘 하시고 숙제는 이 109페이지까지 완전히 준비해 갖고 오세요. 자, 얼마 되진 않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